결국 이 실내 마스크 관련 정책은 의무화에서 권고로, 권고에서 자율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지금 제시한 방점은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를 해제하더라도 권고로 남겼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건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그런 안전판을 마련해 둔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일부 의무화를 해제하겠다 라면서 이제 4가지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요. 환자 발생 안정화, 그다음 위중증 감소, 그다음에 이제 의료 대응 역량의 안정화. 고위험군들의 백신 접종률을 하나의 요소로 추가를 해서 목표 백신 접종률을 설정을 하고 그걸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감염 취약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를 어느 정도 다 달성을 한 상태지만 60세 이상의 접종률은 조금 모자란, 그러니까 4가지 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사실 3.5개 정도쯤 만족하는 어느 정도 상황이 됐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19 7차 유행이 이제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든 요 시점이 그래도 한 번은 이제 그런 위험하지만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1월 30일에 일부 의무화를 해제하게 된 거죠. 네 가지 시설, 감염 취약 시설, 그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꼭 써달라. 이게 이제 그 정부의 메시지인 거고, 그 외의 실내 시설에서는 권고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자율적으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선택사항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외의 실내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꼭 써달라. 이제 이런 의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실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주시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바라는 바일 거고요. 원래 감염병, 이런 신종 감염병이든 그리고 어떤 감염병이든 이렇게 전 세계 대유행을 일으킨 다음에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그 변이가 독성은 약해지고 전파력은 높아지고 하면서 좀 약한 형태의 질환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도 지금 그냥 독감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우한 초기주와 지금 오미크론의 그 하위 변이들의 독성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숙제가 생겼고, 다행히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년 동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하라든 하지 않든 간에 위험한 상황에서 마스크 써주시고, 또 고위험군들은 알아서 또 백신 접종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잘 챙기시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런 코로나19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실내 마스크 관련 정책은 의무화에서 권고로, 권고에서 자율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건데요. 모든 것이 정책 변화가 됐을 때는 연착륙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런 정책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면 실내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주시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연착륙하고 또 우리들 자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되는 거죠. 우리가 3년 동안 이 마스크를 써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떤 상황이 위험하고 어떤 상황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잘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구태여 무슨 뭐 과태료 매기고 뭐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마스크는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하고 그런 것만 잘 인식을 하시고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잘 써주시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